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항상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냉철하게 시장을 보신다 말씀드렸는데요. 동일하실까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지금 칭찬 일색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상승 트리거가 되어준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금투세 폐지 자체에 대해서 단발적 이슈로는 당연히 우리가 그동안 4년 동안 이슈가 되었던 이 금투세 논란이 이제 해소가 됐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금투세 폐지를 다시 이제 돌연 의견을 바꾸었는지가 좀 이상합니다. 대권을 노린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지금 사실 국정 지지 관련된 부분들로 보더라도 국정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현행 정부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얘기를 알면은 굳이 여기에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대권 문제 때문에 이 금투세를 폐지했다? 이거는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말을 번복한 이유 중 한 가지가 일단 외부적인 상황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금투세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주식에만 한정적으로 주식이나 펀드, ETF에만 한정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코인 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과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지난 7월부터 이제 발생한 이후에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죠. 네. 이런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가상거래 화폐를 거래를 국정감사 중에도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는 의원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도 좀 우회를 해야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금투세 폐지, 대권 관련해서도 당연히 이슈는 있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중국이 이제 중앙 정부에서 은행 지준율까지 낮춰가면서 자금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경기 부양을 풀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중국 내수 경기를 위해서만 자금이 들어간 건 아닌 걸로 보여져요. 오히려 지금 이 자금들이 금융 투자 자산들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내수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당연히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만은 해외 자산 투자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상반기 대비했을 때 많이 주가가 후퇴를 하는 이 한국 시장이다 보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이 금투세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의 해외로 떠났던 이제 국민들의 자금들이 다시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지금부터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M&A 관련된 부분들의 자금들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쨌든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맞으나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답변을 주셨고 이번 주 자체가 이벤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금투세 이슈가 하나 탄생이 됐고요. 미국 대선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FOMC 결과가 발표되는 건 우리 시간으로 8일이잖아요. 이번 주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내일 지금 자리 시장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사실 오늘 내일까지는 주식 거래를 한다라고 해서 변동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예상만큼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일이 되면은 이제 밤새서 여야 인사들이 전부 다 밤을 새워가면서 개표 결과를 다 보고 새벽에 뉴스에서 발표가 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땅덩이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부와 서부 시차가 어마어마하게 긴데 이거를 밤을 새려고 하면은 표수도 안 그래도 많고. 최근에 또 필라델피아에서는 지금 사전 투표를 했던 그 투표 용지가 지금 화재가 나서 불에 타고 있다 보니까 재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개표하려면 한 3일 밤을 꼬박 새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8일에 나올까요, 그럼? 글쎄요. 일단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러니까 바이든 대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실제 선거일보다 한 4일 정도 뒤에 이제 실질적인 결과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는 사실 평일날 다 했는데 결과는 주말에 발표가 났었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어느 주에서는 지금 헬스가 우세합니다. 어느 주에서는 다시 트럼프가 따졌습니다. 무슨 경마장 가서 1번마 2번마 달립니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사실은 변동성만 커지지만은 사실 실질적인 어떤 포트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이제 FOMC가 발표될 시점쯤인 이 8일 이후가 이제 결국은 당락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늘 내일 정도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자체는 굉장히 유효하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더 기대감이 높아질 때다. 항상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때는 해가 뜨기 직전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블랙아웃 중 가장 마지막이기 때문에 해리스 관련주도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또 트럼프 관련주도 다시 일시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반복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어떤 이제 장기적인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금처럼 단기적인 매매에 대한 기회를 잡기보다 어떤 정권이 교체가 되고 신육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자금의 이동을 추적해서 어떤 우리나라 국내 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가를 보시겠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8일 이후, 그러니까 빅 이벤트가 소멸된 이후에 접근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향방이 정해지는 건 8일 이후. 그러니까 그때 좀 본격적인 투자는 괜찮아도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구간에서의 트레이딩 괜찮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어제 이슈가 있었던 쪽을 다뤄볼 건데 또 반도체 되겠죠. 어제 SK하이닉스가 무려 6%가 넘게 튀었습니다. 젠슨항이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보였잖아요. SK하이닉스의 급등, 삼성전자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원체 시시하게 흘러갔었고요. 하이닉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젠슨황 CEO가 계속 이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 모습이 우리가 과거 2020년도, 21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썼을 때 테슬라 주가가 많이 급등했던 원인들처럼 지금 이 언론의 플레이에서 지금 사실 주가가 많이 좀 향방을 갈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타깝다고 표현드리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언론 플레이에서 가장 크게 당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모건 스탠리가 이제 반도체 겨울이 올 것이고 SK 하이닉스 12만 원까지 냅다 팔아버리라고 했는데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그 보도가 난 이후에 가장 많이 SK 하이닉스를 주워 담았던 외작의 증권사가 어디였나 추적을 해보니까 JP 모건이었어요.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실질적으로 지금 분리가 돼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분리가 된 원인이 자기들 떨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미국 정부 규제 때문에 오히려 버블을 너희들이 키웠기 때문에 너희는 분리를 시켜라라고 한 것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조직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회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속이고 속이는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주가가 떨어졌던 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 20만 원 선에서 지금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빅테크 기업에 대한 어떤 우려들, 이 목소리 때문에 좀체 목표를 좀 높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지만 여전히 시장 내에서는 이 HBM 제품, 특히나 지금 엔비디아의 블랙웰 같은 경우에도 12개월치 물량 선도 주문이 다 지금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다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빅테크 기업이 이 선도 물량에 주문하는 것만 가지고 결국에는 IT 기업의 대강자들만 가지고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경각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타격을 많이 받았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어제 8%의 상승은 사실 일단 금투세 폐지에 대한 영향이 좀 더 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에 대해서 너무 크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선망하시기보다는 SK 하이닉스는 지금도 변함없이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 사라라는 시그널로 보기에는 일단은 언론 플레이 성격이 강했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주가 조정됐을 때 다시 또 매집을 하는 관점으로 가야겠죠. 특히나 이제 어제 장세는 워낙 이제 불타기장이 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6개월, 3개월 동안 이제 물려있던 분들이 조금 손바꿈은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내에서는 변동이 계속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늘 시점이라는 이유만으로 꼭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도 전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소부장도 같은 시각이실지. 어제 소부장도 전반적으로 좋았고 특히나 CXL 관련주들이 뛰어났던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소부장도 지금 당장에 이렇다 할 상승, 근본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풀어봐야 돼요? 사실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논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단이나 부품단 같은 경우는 조금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장비주 같은 경우에 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냐면 여전히 지금 금리가 지금 고금리 상황이죠. 그리고 이 장비주가 만약에 이제 수혜를 받으려면은 기업들이 인프라 투자를 계속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의 평택공장 지금 착공 계속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부 라인은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왜 지연될까요? 시기를 맞추는 겁니다. 지금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캐파를 증설을 해놨더니 정말로 반도체의 겨울이 와버리면은 라인은 빈 라인만 계속 세워두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커지겠죠. 생산할수록 적자죠. 그렇죠.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게 이걸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 실적 왜 좋았습니까? 레거시 반도체 그동안 안 팔리던 거 악성 재고들 한 번에 끄집어내서 파니까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가 나다다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 시간을 버티라고요? 되게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 저는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린다면은 장비주들이 지금 반등을 했을 때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지금 오히려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장비주기도 해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시장에 대한 조정 여파를 우려하기 때문에 장비주가 눌림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일단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 특히나 이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지금 6에서 10% 내외의 수익률을 앞으로 향후 6개월 이내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좀 떼어놓고 논외로 봐야 된다. 오늘의 토픽 장비에서 나올까요? 네, 오히려 제가 장비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목해 봐야 될 기업으로서는 제가 장비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이 사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고 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여러 소재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소재 기업으로 굉장히 강자기도 하고 또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이슈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평가보다 실질적인 솔브레인의 주가는 오히려 2차 전지에 대한 이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를 좀 많이 눌러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좀 입맛에 따라 좀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솔브레인,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제조 업종 자체가 지금 많이 눌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솔브레인 쪽을 좀 보시는 게 저라면 오히려 솔브레인 쪽이 그래도 향후 좀 상승 탄력을 좀 받기에는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솔브레인 받았고요.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아우르는 기업인데 자, 그럼 지금 자리에서 목표 주가 어디가 괜찮아요? 너무 많이 눌려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또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미래에셋증권도 하향을 시켰고 여러 증권사들이 지금 뭐 24만 원대에서 뭐 26만 원대 지금 목표 타겟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솔브레인이 그만큼 또 몸체가 좀체 무겁다 보니까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솔브레인이 갖고 있는 부채 비율이 약 1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경기가 어렵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원할 수 있는 자산이 많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R&D 투자의 기회를 늘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의미에서 지금은 좀 쉬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좀 목표 주가를 제시드리면은 22만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8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린 것도 지금 물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다. 다만 이 타이트한 손절가가 붕괴되는 경우는 일단 시장의 악재를 대비하자라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2만 2천 원, 손절가 18만 8천 원, 솔브레인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핫했던 여행항공주인데요. 중국에서 깜짝 무비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날아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중국에 여행을 가고 싶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뭐 반간첩법으로 지금 한국인 구속까지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된 기술 유출 혐의로 지금 반간첩법이라고 지금 적용을 했는데 실제로 반도체 기업에 크게 취업하지 않아도 이런 이슈들은 나옵니다. 우리가 산업 스파이로 엮으면 공안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무비자 허용 자체를 하게 된 거는 중국 내수 경제가 부진하기 때문에 자금 동원을 하고 또 외국인들이 현지에 와서 자금 지출을 해주길 바라는 입장에서 결국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끌어들인다는 논리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신규 투자, 그러니까 FDI 지수가 계속 지금 역대로 떨어지고 있죠.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8월에 미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미국에 가서 미국 정부를 달래러 간 것이 아니라 대만 가지고 우리한테 시비 걸지 마라. 이건 내전이다. 싹 선거 놓고 정작 한 게 뭐였냐면은 미국 외국 자본계 기업들을 다 찾아갔어요. 뭐 JP 모건부터 해서 이 기업들을 찾아가서 뭘 했느냐? 우리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 투자 좀 해주세요라고 구걸하러 다닌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를 하는 얘기가 되는데 글쎄요. 저는 일단 무비자로 간다라고 해서 뭐 저희가 중국에 놀러 가는 것도 당연히 수혜가 될 것이라고 기대는 되고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 중국 내에서는 한류에 대한 갈망들이 있죠. 지금 넷플릭스 중국 내에서 구독 안 됩니다. 근데 바스 사건 어떻게 다 알아요? 다 불법으로 지금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동석 씨 지금 알리 지금 모델로 계속 계약하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중국에 있는 컨텐츠 사업에 지금 마찬가지로 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한한령 해지됐다? 뭐 그렇게까지 공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여행 부분만 계속 한식으로 계속 허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건 뭐냐면 중국의 의도가 보이는 거죠. 한국 연예인들이 지금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에 지금 영화 출연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일시적으로 중국이 지금 언발의 오줌 누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시점을 봤을 때 가는 항공기가 있으면 오는 항공기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국내에 있는 뭐 CJ 올리브영 이런 기업들을 좀 공략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항공주, 여행주 어제의 급등, 일시적인 상승, 제한적인 상승이라고 봐주셨고 그럼 어제 이 이슈에 볼 수 있는 토픽이 있어요. 어제 엔터도 움직였고 뭐 최근에 뭐 중국과의 이슈로 게임도 움직였었고요.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사실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수능 끝나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게임 컨벤션이 또 마찬가지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G스타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이 한 번에 뜨면서 좋은 먹거리들이 한 번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점에서 뭐 하나 딱 손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만약에 좀 선점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를 한번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해요. 이 기업이 사실 이제 7,000원까지 갔던 기업인데 왜 다시 이렇게 4,000원, 3,000원대까지 후퇴가 됐느냐? 프랑스 법인에서 탈루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는 올해 4월부터 해서 이걸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 법인 영업을 계속 영위하겠다,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손절 쳤습니다. 이 법인에서도 지금 이제 자기 자회사 쪽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를 뒤늦게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텍스프리는 오히려 이 이슈를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대한 어떤 매출 부분들을 굳이 뭐 목매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좀 해석이 되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가 지금 일본이나 대만과 같은 이제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아시아 동부가 동남아 지역으로 계속 지금 확장을 하는 지금 외형 성장을 좀 준비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 자체는 조금 조정 여파는 있지만 수익 매매로는 관점이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원을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사실 손절가랑 목표가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그만큼 이 기업이 사실은 늦춰졌다가 또 마치 잠깐 반짝하고 잊혀졌다가 반짝하는 그러니까 장독대 묵은지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셨다가 수익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주셨네요. 4,400원, 3,500원 글로벌 텍스프리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Y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